불교 공유수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창간 11주년 기념으로 성천문화원 오두석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성천의 의무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말 그대로 성천은 이제 거룩할 샘천인데요. 거룩하다는 것은 순수하다, 아름답다, 감동되다라는 뜻의 또 천자를 네 천자가 아니고 샘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샘물, 치유의 능력이 강한 그런 의미가 있는 영어로 이제 The Fountain of Miracle이라고 하는 그 치유의 샘물, 하늘의 샘물 이러한 뜻으로 이름을 정하고 함께 공유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예. 성천은 어떤 장소입니까? 무엇보다 이 성천은 이제 예술품들이 많잖아요. 이제 작품 문제가 한 1000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국제 경매한 도자기가 또 한 1000여 점, 수석이 한 몇백 점 되는데, 이 모든 어떤 이 기물들은 이 민족의 정체성의 회복과 사람의 심리 치유를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중에서 특별히 또 소개해 주실 작품들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시죠. 이 근래에 얼마 전에 이제 김산호 씨라고 이제 김산호 대부님께서 고조선 만년 역사를 발품을 팔면서 만년 역사를 그 왕들의 역사를 그림으로 그려서 대작가 소작해서 1000점이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이 민족의 뿌리와 그 정체성이라 그러죠. 아이덴티티, 정체성 회복에 아주 귀중한 그 예술품들이 가득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 문화와 예술의 힘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계신데요. 예, 예.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 문화와 예술이란 것은 어느 시대든지 그 역사와 또 그 시대와 그 나라의 품격과 국격이에요. 어두운 시대에 그 사람이 신의 제물이 될 때 그 르네상스 그 문예부흥이 이게 사실은 그림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문예부흥이 이성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신중심의 역사가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그런 기점을 역사적으로는 이제 AD와 BC를 짐승의 시대와 영성의 시대로 구분하는 그 역사의 기축과 분기점인데, 이러한 그 어떤 역할을 한 분도 많지만 그 문화와 예술은 그 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 나라 또는 그 역사, 그 한 사람의 내면에 그 깊은 내면에 그 무엇으로도 다가갈 수 없는 정신적 힘이 돼요. 그 내면에 감성을 띠게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문화와 예술의 힘이죠. 특히 바로 그 문예부흥을 통해서 사람의 이성이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풍랑이 치면 용왕에 노했다, 또 지진이 나면 하늘이 노했다 해서 이제 뭐 태양신에게 용왕신에게 사람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수의 힘을 통하여 이성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자연현상인 줄 알고 신의 역사가 아닌 줄 알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에도, 예를 들어서 대륙에도 오랜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왕의 그 부덕이다. 근데 그 16세기에 그 선교사들이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그 뭐 여러 종교의 힘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바로 과학의 힘으로, 이성이 발달하면서 과학의 힘으로 그것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대륙으로 그 르네상스 부족의 힘이 그쪽으로 가서 나중에 그 낭세랭이라는 사람이 또 건융 황제 때 문화의 꽃을 피운 그 문화 예술의 힘은, 저는 이제 국제 경매를 하고 이 문화재를 다루면서도 그 대륙에 또 우리 민족의 그 오랜 역사와 전통과 간섭이 녹아내려서 집약 결정체가 된 영이 저는 문화재이고 예술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어마어마한 거죠. 뭐 의식, 네. 생명인 거죠. 예, 예. 네. 성천 심리 치유센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치유센터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큰 잣대로 우리 이 민족은 국가 전체적으로, 난 정치하는 분들과 대통령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 민족이 한번 꼭 거쳐야 될 게 있는데, 국가적으로 심리 치유를 꼭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 소위 이제 칼 융도 말했듯이 집단적 무의식이라는 거,
우리가 노론소론의 싸움 가운데 이 감각이 약해져서 그때 이미 강대국가 일본은 우리나라를 상처 먹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막상 그 오프닝 딱 되니까 이 우리나라는 이 관료들이 나라를 갖다가 일본에 바치기 급급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에서 우리는 결국 그 일본은 1905년에 너일 전쟁을 일으키고 1910년에 1905년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을사조약을 맺고 이 민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청일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청일전이 끝난 다음에 이 민족을 통째로 상처먹은 거예요. 30년 동안. 우리의 그 고조선 만년 역사를 보면 동이민족으로 내려와서 고려를 이루고 고려의 준말이 이제 코리아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민족의 뿌리가 있는데 고려도 지금 그쪽 뭐 대륙으로 다 편입되고 동부 삼성이 우리 민족의 터전이잖아요. 자,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리는 특별히 일본 36년 압제 아래 이 민족의 이 백이민족, 이 민족의 정체성의 그 속성이 진선미애거든요. 이 진선미애를 다른 말로 하면 백이민족이고 흰옷 입기를 좋아하고 종교나 윗 어른들을 정말 존경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수학적 계산 없이 형제애를 가지고 나누어 먹었던 이러한 정신세계가 이러한 나눔이 이러한 섬김이 일제 36년 안에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태어날 때부터 1등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남의 영역을 밟고 내가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만연되어 있는데 아직도 있어요. 그 뿌리가. 그래서 저는 아마 해방된 지가 오래됐지만 이 민족이 아직까지 일본의 잔재에서 정신적으로 해방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자유에 이르러야 되고요. 그리고 6.25의 충격, 이 민족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강대국 때문에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아프고 피 흘리는. 근데 그 세대들은 거의 세상을 떠났는데도 그때 일으켰던 기운이라고 하지요. 그 기운들이 모여서 나쁜 영향을 주는 게 집단적 무의식인데 현재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 집단적 무의식이 지금 현재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이 기운을 치유받지 않으면 그 치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학문적인도 필요하고 강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문화 예술의 힘이 상당 부분 그 사람의 내면을 치료하는 정신적 힘이 된다는 거죠. 스님도 잘하셔. 스님도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잖아요. 무너진 가정 합의를 시켜주고 아파하는 사람 친구가 되어주고 스님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저도 이 문화예술을 통하여 역사의 사랑방 뭐 옛날에도 보면 과거시 보러 가면 한두 달 걸리면 주막에 쉬어가면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또 뭐 후덕하게 막 이렇게 크게 밥그릇 국그릇 끓여서 주고 그렇게 누구든지 발을 디디고 공유하고 쉬고 안식 얻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근데 심리 치유라는 게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 어떤 그 자를 가지고 하면 좀처럼 치유가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보고 느끼면서 답을 가지도록 이렇게 심리 치유를 받으면 우리 민족이 나는 뛰어난 민족인데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 또 일본이 얼마나 못됐는가 하면 우리가 다 역사적으로 알지만 전기가 흐르는 곳에 쇠말뚝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 민족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선 내 자신이 이 지역이 국가 전체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돼요. 나 치유받으면 이 민족이 역사적으로 조금 나라를 보면은 그 지금 세계화 중에 그 중심이 딱 사람 몸에 비해서 심장이 코리아예요. 이 동방의 해불이죠. 근데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면 콜레스테롤도 약해지고 동맥경화가 없어요. 이게 잘못 뛰면 몸 전체가 나빠지죠. 그런 의미에서 이 민족의 정체성 회복은 강대국에 더 큰 힘이 된다. 우리가 정체성 회복을 하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러한 나약한 모습으로 흘러간다면 나는 이 민족이 무너지게나 강대국에 속국이 됩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도 사실 참 우리가 막 많이 힘들잖아요. 그분들 대한데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고 참 나를 잡고 주체를 가지면은 나는 강대국가 나라는 걸 개나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전체 차원에서 심리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로 어려운 사람을 옆에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너무나 귀한 일인데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은 더 큰 일입니다. 네, 그런 거에서 나의 문화와 예술의 힘을 끝없이 강조하고 싶고
다만 문화와 예술을 하는 과정 속에 많은 아픔과 희열과 감격이 고통이 교차합니다. 마침내 승화되어 참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코로나19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스님도 많이 고민하시고 이 부분에 많이 아파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이것이 우연은 없습니다. 이게 아난케라고 하는 말인데 필연입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고 존재하는 게 없듯이 이게 필연인데 역사의 삶이 서로 이기주의 탐욕으로 살았던 그 전체적 역사의 흐름의 그 기운이 결국 이러한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약도 좀 늦게 나왔지만 비자도 없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늘이 뭐 종교로 말하면 부처님이 하나님이 인생으로 고생케 하시며 근심케 하심이 나는 본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크게 자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탐심과 이기주의의 삶에서 크게 터나야 자비가 성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항체가 있잖아요. 일명 이제 T인파우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서 일명 우리가 보통 뇌에서 호르몬이 엔도르핀이 바라면 이제 많이 수고하고 아팠던 몸이 약간 치유 현상이 나면서 그 약간 진통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진선미이고 감동이고 사랑하고 이렇게 좋은 어떤 의식을 대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엔도르핀의 4,000배나 되는 다이돌핀이 일어나요. 이때 몸의 세포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서 어떤 바이러스도 대체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이것을 바로 자생력이라고 하는데 이 자생력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자생력이 못된 마음을 먹으면 일어나질 않아요. 선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심리치유를 받아 자신감을 가지는 것 그리고 감동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우리가 뭐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하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70% 이상 이제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가 좀 저항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려면 우리가 마음 심보를 정말 잘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이 코로나19도 대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아주 공감 가는 말씀인데 마음 심보를 감사합니다.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삶의 정치를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정치란 무엇입니까? 예, 정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뭐 관료들을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의 선택과 의지가 자유의지가 사실은 정치거든요. 정치자를 바를 정자도 쓰고 정자도 쓰는데 이 바른 정치라는 것은 삼수변의 별태가 그것이 바로 다스릴 주인데 뭘 다스리는가? 원래는 철학적으로는 물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물길이 가다 막히면 토사가 있으면 치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은 종교나 정치나 그 모든 상황, 경제를 보면 탐심과 이기주의로 너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치라는 것이 원래는 그 발을정 정사정에다가 그 삼수면의 별태를 쓰는데 원래 그 번뜩 영성적 의미로는 어머니 양수 속에 있는 생명을 별태, 별의 마음으로 애민으로 보듬는 이것이 원래 정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는 출발이 진선미에 애민과 보듬과 영성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기반이 없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고 이 정신세계와 기운이 없이 출발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또 나라를 망칩니다. 뭐 공약 내려봤자 우리 다 지금 겪어봤잖아요. 찻잔 속의 태풍이라. 그러나 애민과 영성과 보듬으로 시작되는 그 정치의 본성으로 시작한다면 나는 이 민족에도 좋은 태풍이 그게 비록 작지만 나비의 그 작은 날개짓이 희와 기운을 모아 이 일로 저 건너편에 태풍이 일어나는 선한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태풍이 일어나는 이런 정치를 기대하고 또 그것을 정치에 맡기지 말고 우리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추가해서 더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인데요. 뭐 스님들 늘 우리가 많은 데와 공감하듯이 세계 어디를 가도
예, 우리가 산업화와 경제보험 이런 걸로 이제 지구가 너무나도 이제는 견디기 어렵잖아요. 원래는 이게 한 15년 있다가 나타나야 될 게 원래 다 나타난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말했지만 벌이 죽으면 인류가 4년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열매가 없어 많은 것들이 사장되고 인류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자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들짐승들이 열매를 먹고 사방에 숲을 울창하게 하고 미생물이 나게 하고 그 미생물이 살아 움직이면 거기서 곡식을 심으면 거기서 자라난 걸로 산소가 나면서 그 곡식을 따서 우리 입으로 따서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미생물과 자연과 들짐승은 나와 뗄 수 없는 부부관계예요. 에제르겐의 것도 서로 마주보고 호의하고 지켜야 되는. 더 이상 들짐승과 자연 파괴는 허용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이 바로 우주의 란인 이 지구 엄마의 태를 더 이상 괴롭히기나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자연을 함부로 이기는 것은 자신을 억압하는 거고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고 섬기는 것은 자신을 존속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제는 코로나19가 아무 소리도 없이 비도 없이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기존 질서의 패러다임으로는 안 된다. 지금 수많은 산이 무너지고 다시 회복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에서 많은 힘을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진 거 우리가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자유민주시장에. 근데 그 부가 복지와 성김으로 나누지 않을 때 그는 악 중의 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필요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공에서 색이 존재하고 영에서 형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알고 배우고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밟고 남의 영역을 밟고 나의 능력을 만들었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이것을 약자를 섬기고 상대의 영역을 지켜주고 함께 산다면 나는 인류는 크게 존속되고 부흥되고 잘 되려면 있습니다. 늘 이렇게 우리 스님이 하시는 것처럼 또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왜 인류가 존속 안 되겠어요?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는 일은 그래서 우리도 뭐 스님도 그 운동을 하시잖아요. 자연을 보호해서 쓰레기 줍고 오염되지 않게 하고 우리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 하여금 심리치료를 일으켜 자신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무엇보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는 너가 있어 내가 있다는. 예. 그래서 이제 좀 그 모두를 존중하고 융합하고 하나 되는 융합에 아주 중요한 거는 상하로는 융합이 안 돼요. 사장님에다가 돌아서면 사장 그 새끼 이렇게 해요. 근데 평등으로 융합하면 우리 사장님이에요. 우리 스님이에요. 우리 원장님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러한 분위기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 부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만유에 가득하도록 뭐 이제 저는 뭐 종교 지도자인 우리 스님께 말했지만 나는 깨달은 그 선한 마음이 나는 부처님 보고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뭐 난 대상으로는 잘 안 믿고 보는데 누구나 부처님이 되면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하늘의 별이 움직이면서 땅의 기운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명이 결정되고 또 사주팔자가 나온 게 명리인데 그건 미신이 아니고 철학이고 과학이에요. 그래 계절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인간에게는 식물은 생원 자라나지만 동물은 느끼는 각본이에요. 인간만이 선택을 하고 지금 창조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걸 영혼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 우리는 운명대로 살지 말고 운명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운명을 바꾸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지인으로서 50이면 지천명이라 하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누구든지 50이 되면 깜빡깜빡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겪었던 이성과 기억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 약해진 이유가 씨 속에 씨눈이 싹 튀우려고 그런 거예요. 참나가. 그럼 이게 약해지는 것이 휴대폰을 손에 쥐고 찾는 거는 정상이에요.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근데 손에 든 걸 확인하고 이게 뭐지? 그러면 좀 정신이 잘못된 거지만 근데 이 기억이 약해질 때 바로 사고력이 참나가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고력이 바로 지혜고 창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놓치려고 계속 거덕을 지는 거예요. 소액을 질 나이가 왔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의지를 쓸 때, 본성을 쓸 때 나는 이 코로나도 극감이 좋아지고 많은 분들이 얼싸안고 춤을 추는 우리나라 용어로 강강술래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님하고 만나면 말이 잘 돼요. 통하는 게 있는가 봐요. 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죠, 우리. 우리 그 오시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예. 예, 역시 세상을 바꾸고 너와 나는 놈이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전쟁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틀림없어요. 하늘나라다 하나의 공동체죠.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너무 고맙습니다. 예.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은 성천문화원 오도석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이 기물은 청화매병인데 명나라 때 중기니까 한 500년 전에 그 당시가 역사적으로 가덕이래 가지고 좀 다 깨어지고 기물들이 거의 없는데 미국 박물관 하나 있고 이 정도 크기는 전 세계 하나 있는 중국 문화재에서 꼭 가져가겠다는 게 이 기물입니다. 네. 이 기물은 북송시대 천년 된 건데 이 기물은 아주 특급인데요. 황실용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북송간요, 저는 거요라고 하죠. 거요. 그런 아주 무가지보의 기물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예, 예, 예. 영국 소대비에서 경험할 때 이러한 기물들로 하는 겁니다. 예, 스님 이 기물은 이제 명초 600년 된 건데요. 저 앞에를 좀 나와 보시면 이제 용이 구름 위에서 아주 활력 있게 있는데 당시 이제 황제를 상징하는 그 옛날 고대 왕들은 다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뜻을 받아 백성을 섬기잖아요. 그걸 뭐 개천절이라는데 개천절은 10월 3일이 아니고 고대는 항상 열려 상야통로로 항상 열려 있어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부처님의 뜻을 알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의 풍수가 간섭과 전통이 그대로 녹아내린 절제된 미학, 영가, 을 이게 바로 문화적 도자기입니다. 예, 이 기물은 북성 관현인데요. 이제 여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궁중용입니다. 황실용입니다. 이런 것도 거의 무가지보로 그 옆에 있는 거는 시효인데 여여의 조상이죠. 거의 꿈의 도자기라는 게 시효입니다. 1100년, 1000년 아주 귀중한 기물입니다. 이런 바로 예술이 앞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고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님 이 그림은 좀 특별한 그림입니다. 정단 작가라고 25세입니다. 26세인가 5세인데 이분은 그림을 전공한 적도 없고 또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 내면에 그 사고력으로 지혜로 창조력으로 마음에 있는 걸 그렸는데 이게 바로 수평선인데 의식은 상하가 아니고 평등의 관계다. 그러면 평등으로 모든 의식을 대할 때 공평으로 대할 때 평등으로 대할 때 이 끝없이 의식이 수평선은 끝없이 존속된다. 열반전승된다. 그러한 뜻으로 그렸답니다. 예, 모든 그런 그림인데 이게 앞으로 세계 순회하도록 지금 약속되어 있습니다. 전혀 이제 판매는 하지 않고요. 다 이게 창작입니다. 자신만의 그림이죠. 예,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선생님, 이 그림은 최간병 하백님 그림인데 이분은 이제 유람을 하요 세계 유람을 중국도 여러 곳을 가시고 이런 수도 없는 것을 보고 그중에서 사유하고 깊이 인식하고 그래오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또 어떤 1년을 4계절을 뜻하기도 하고 12달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일생을 뜻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이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 회복되고 이게 어우러져서 바로 장관을 이루는 아주 귀한 최간병 하백님의 그림입니다.